안녕하세요. 찐한 이야기, 찐한 한국 이야기입니다. 저는 찐한 이야기의 호스트 안정우입니다.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찐한 이야기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냥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관련 없는 이야기, 모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고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희 찐한 이야기가 조금 변화를 주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핸드폰, 아이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6화 만에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구매를 하고 오늘은 또 마이크를 산 기념으로 한번 야외 촬영을 나와서 지금 양화 한강공원에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게스트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팟캐스트 1화를 빛내준, 저희 1화의 주제까지 빛내준 저희 1화 좀비 전문가 최재문님 나와주셨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1화에도 말씀드렸듯이 좀비 영화를 섭렵한 좀비 전문가로 이제 나와서 이제 팟캐스트 참여를 했던 최재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거의 고정 멤버시죠? 그렇죠. 요즘 저희 팟캐스트가 참 독특하게도 중국 SNS에서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음, 2주 만에 지금 팔로워 1000명을 돌파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부분의 이제 재밌다고 하는 그 분량을 차지하시는 분이 사실 저희 최재문님이세요. 좋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대륙의 남자가 되실 분이신데, 어, 미리 중국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금방 또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 팟캐스트 자체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저희 팔로워 분들도 거의 한 20분 정도 가까이 이제 구독을 해주고 계시고 유튜브에서도 꾸준히 계속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또 재밌게 또 항상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좀비 전문가 최재문님을 또 모시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혹시 저희 전문가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화에서는 저희가 좀비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좀 피하고 싶은 장소를 골랐다면 이번에는 좀비 사태가 이제 창궐을 했을 때 초기에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에 대해서 월드컵을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좀비 사태가 만약 발생을 했을 때 초기 딱 발생하는 그 순간 내가 이 상황에는 안 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월드컵을 할 거고요. 네, 오늘 저희는 16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전히 언제나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 대 어떤 상황의 대진인지를 말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부터 그 해당 대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을까요? 지금 완전히 준비됐습니다. 준비를 하지 좋습니다. 않아도 충분히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좀비라면 언제든지 준비된 남자. 대한민국에서 좀비를 제일 잘 아는 남자 그렇죠. 최재문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 좀비 사태 초기 발생 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월드컵 16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진. 한참 셀프 세차 중인 상황 대 한참 대학교 MT 중인 상황입니다. 음, 우선은 그 대학교 MT라는 게 사실은 또 한국만의 좀 문화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그런가요? 그쵸. 사실 다른 대학교에서는 이렇게까지 막 동기들끼리 나가서 어디에서 1박 2일 하면서 막 술을 마시는 게 뭐 정기적인 활동이다. 뭐 이런 게 딱히 없는 것 음, 같아요. 어, 그,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번 대학 MT가 뭐냐라고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MT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MT가 뭐였지? 트레이닝은 아는데 M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그 전 몰라요. 친화력이랑 관련된 단어였던 것 같은데, 친화력. 네. 어, 자, 하여튼 친해지는 자리입니다. 네. 만약 제가 이거를 쇼츠로 올린다면 제가 자료 화면에 같이 여기에다 이렇게 띄우는 걸로 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MC M이랑 똑같은 M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네요. 뭐 네. 어쨌든 그래서 좀 MT가 우선 뭐냐면 대학교에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친화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어디를 놀러 가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뭐 좀 외딴 데를 하긴 뭐막 펜션이나 뭐 이런 숙소를 하나 잡고 거기서 1박 2일 동안 뭐 다양한 레크레이션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저녁엔 다 같이 막 술 많이 마시고 그렇죠. 사실 대학 생활의 꽃이죠. 대학 그렇죠. 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어, 이 두 상황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최악일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그 1화에서도 접근을 했을 때 인구 밀도라는 걸 좀 중요하게 봤거든요. 어쨌든 인구가 없는 곳에서 이제 최대한 감염자를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MT 같은 곳은 요즘은 이제 서울의 파티룸 같은 데서도 많이 하지만 이제 원래 근본적으로는 이제 대성리라는 곳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서울에서 좀 많이 벗어난 데에서 MT를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좀비 사태가 초기에 터졌다라고 했을 때는 워낙 이제 인구 밀도도 없고 이제 근처에 산이나 이런 지형지물이 많다 보니까 그 세차장에 비해서 대처하기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음, 그렇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MT가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어, 우선은 MT에 갔다면 그렇죠. 그리고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조건 인사불성인 상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맞습니다. 저도 MT 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잠을 소주병을 베고 잤어요. 그래도 네. 기억이 난다는 게 다행이에요. 아, 그거 제 소주병을 자려고 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일어나니까 소주병이 여기 있더라고요. 예. 아, 저도 대학생 할 때 이제 MT를 몇 번을 갔지만 그 중에서 한 번은 진짜 아예 그 전날 그 고기를 구워 먹은 이후부터 기억이 안 나는 MT가 있어가지고 음. 아마 제가 그 당시 MT에 갔었던 그 상황에서 좀비 사태 발생했다. 아마 저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대로 그냥 잔 상태로 고통 없이 그래도 감염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고통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고통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애매한 게 참 그 좀비 사태를 저희가 아마 1화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저희 둘 다 그 좀비 사태를 멀쩡한 정신일 때도 탈출하기에 엄청 적합한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좀비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조금 더 희박해지지 않나. 그렇죠. 최소한 하루는 버텨야 됩니다. 그 다 깨려면. 그쵸? 그런데도 안 깬 상태에서 이 좀비가 갑자기 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제 생각에는 또 MT에 가면 보통 일어서 있지 않고 다 앉아서 이렇게 좌식으로 앉아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일어나기도 전에 물리지 않을까. 다리 음, 저려가지고. 그쵸. 근데 아까 그래서 말씀하셨을 때 어쨌든 이게 좀 외진 지역에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세차장은 사실 진짜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세차장은 주변이 다 무기예요. 아, 그렇죠. 우선 좀비 고압수로 쏴버리면 됩니다. 그냥 너덜너덜해지죠, 그러면. 그쵸? 예. 가까이 못 와요. 그리고 이제 옆에 그 폼 나오는 걸레로 네네. 또 머리를 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브러쉬 중에 좀 딱딱한 브러쉬들이 좀 있지 않나요? 세차장에? 그러니까 그게 그 거품이 나오는 브러쉬인데 아, 그 그게 브러쉬가 그거구나. 살짝 그 플라스틱 빗자루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걸로 그냥 이렇게 때려버리면 아마 얼굴이 다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차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그게 또 하나의 공간입니다. 안전지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세차장은 또 이것도 또 저희 저번에 그 휴게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랑 또 비슷한데 네. 또 이 셀프 세차장 하는 사람들의 좀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죠. 굉장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 셀프 세차장에 가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좋은 차를 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셀프 세차장이라는 게 사실 누군가에게 세차를 맡길 때에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큰 차들이 많이 옵니다. 네. 아, 이제 작은 차들은 사실 셀프 세차장에 올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뭐 자동 세차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자동 세차가 들어가니까 굳이 안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근데 큰 차는 선택지가 사실 세차를 한다면 셀프 세차장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음, 좋은 이동 수단이자 이제 약간 안전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만약 제가 뭐 진짜 구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다. 근데 옆에 좀 잘 나가는 차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기차라든지 뭐 오. 테슬라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스포츠카를 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차를 뺏으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 좀비보다 그 차 주인한테 일단 고압수를 쏠 것 같아요. 좀비 쪽으로 유인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저는 세차장은 굉장히 유리한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MT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술이라는 게 진짜 그리고 그렇죠. 술 마시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이런 거 보면 영화를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꼭 그 파티하는 그런 곳에서 어떤 좀비 그렇죠. 사태가 발생하면 한 명이 막 으아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얘가 술 취해서 그런 줄 알고 막 웃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다 물려가지고 혼비백산이 되는. 제가 알기로 그 좀비랜드라는 영화가 그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아 좀비랜드 영화는 어느 나라 영화죠? 미국 영화입니다. 아 미국 네, 영화군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어쨌든 영화를 보지 않았음에도 너무나 확실한 클리셰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 MT도 하나의 파티 아니겠습니까? 한국식 파티.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최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MT 가서 술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저희가 좀비 게임이라는 것도 하지 않나요? 좀비 게임이 뭐요? 그 좀비 게임이라고 한 명이 좀비 역할을 하고 쫓아다니는 건데 그 좀비는 눈을 가리고 네, 이게 명칭을 몰랐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 약간 갑자기 누가 일어나갖고 침 질질 흘리면서 약간 그렇게 구구정에 걸어오면 얘 뭐지? 술 취했으니까 이제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얘 그렇죠. 좀비 게임 하자는 건가? 네, 아 맞아요. 바로 숨어야겠다. 이렇게 음,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확률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술 마시면 모든 이상한 행동이 다 제 취해서라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죠. MT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잘하면 진짜 결승까지 저는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대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그리고 MT를 보통 20살 때 가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3학년 때까지도 갔어요. 저는 학교에서 좀 저를 표현하기가 싫어가지고 1학년 때만 가고 MT를 안 갔습니다. 저희 학교는 강제로 갔어야 됐어요. 저희는 1, 2, 아, 3학년이 같이 가는 MT가 필수여가지고 뭐 안 가려면 안 갈 수도 있는데 안 갈 이유까지는 없어. 아예 학교 자체 행사였어가지고. 제가 학교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아, 낯을 가린 성격을 그런 데 가서 많이 바꿨어야 됐는데 상당히 아쉽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래도 처음에 세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지금은 완전히 MT 쪽으로 빠지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MT는 장소 자체는 좋은데 음, 만약에 제가 MT에 온 학생이 아니라 뭐 MT 그 펜션 주인이다 음, 하면은 되게 대처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MT라는 장소를 학생으로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상황도 한창 MT 중인 그렇죠. 상황이니까. 오케이. 이거는 뭐 대처법만 봤을 때는 이제 상대가 안 된다고 봅니다. 무기가 있냐 없냐 이런 차이도 있고. 그쵸. 이 셀프 세차장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사실 셀프 세차장도 나름 그 도시 안에서 조금 외곽진 데에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너무 그렇죠. 번화가에 다 해놓으면 조금 외곽으로 빠져야지 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러면 깔끔하게 한참 MT 중인 상황을 8강으로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진입니다. 밖에서 밥 먹고 있던 상황 대 가족과 함께 차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음, 사실 제가 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외식하고 있을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도 MT랑 좀 연결되는데 저는 밖에서 밥을 먹으면 항상 반주를 합니다. 아, 네. 근데 반주는 사실 막 취할 때까지 마시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요새 나이를 먹고 간이 약해져가지고 네, 네. 한 병만 먹어도 해롱해롱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 상황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밥을 배가 진짜 식도까지 음식물 찰 때까지 먹습니다. 네, 움직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음, 또 들어요. 너무 배불러서. 네네. 근데 저는 또 그런 상황도 그렇고 저는 이 상황에 초점을 좀 더 지는 게 그 외식을 하면 그래도 공간이 좀 비교적 열려 있어요. 아, 근데 그쵸. 만약 거기가 진짜 맛집이다. 그럼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가족들이랑 차에 있을 때면 뭐 3명에서 4명이 그 엄청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있는 거니까 심지어 달리고 있는 차 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탈출이 좀 불가능하죠, 사실. 아,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게 초기 발생 시잖아요. 이때 이 초기 발생했을 때 이 상황 안에서 좀비가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이 상황에 있는데 좀비 상황이 발생했다는 뭐 뉴스를 뭐 라디오로 들었다던가 뭐 그런 걸까요? 그래도 두 번 후자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 전자로 생각하면
어떻게든 가망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밖에서 뭔가 보이는 거죠. 내부가 아니라 이제 좀 밖에서. 멀리에서부터 이제 나한테 아, 다가오는. 제 주변 사람보다는 좀 어디선가 저기에 뭐 좀비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상황에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좀비 영화나 뭐 이런 창작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쵸, 그쵸, 그쵸. 네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 당연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가족들은 차 타고 있는 게 좀 앞살이지 않을까? 훨씬 그렇죠.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근데 차를 뭘 타고 있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아, 사실 가족끼리 뭐 오픈카를 타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막 모닝이나 레이 같은 소형차를 타고 있었으면 어떡하죠? 근데 좀 위험하긴 하네요. 그런 상황도. 근데 제가 알기로 차가 또 만능 무적이 아니에요. 음, 사람의 성인 남녀의 몸무게가 대충 평균적으로 70kg 된다고 치면 네, 제가 알기로 한 그냥 평균적인 시내 도심 주행 속도 있잖아요. 그 네. 정도만 쳐도 차가 주행이 어렵긴 할 거예요. 음, 정상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아, 또 그때는 초기니까 네, 내가 좀비를 쳤는지 사람을 쳤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무조건 좀비를 맞닥뜨리게 되긴 할 겁니다. 아무리 차가 음, 밀폐된 공간이고 그 밖으로부터 안전하더라도 나가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예. 음, 그렇군요. 뭔가 그런 거네요. 막 사람을 갑자기 쳐가지고, 네. 괜찮으세요? 하고 나가서 막 봤는데, 갑자기 그렇죠. 좀비여가지고 막 이러는 그런. 이런 클리셰가 또 많죠. 많죠. 엄청 네. 많죠. 참 애매하네요. 저는 외식하는 중일 때 좀비가 발생했다. 음, 아, 무, 어떻게 생각하시죠? 무서운 상황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좀 느꼈던 게 그 보통 외식을 할 때 저희가 안 알려진 맛집보다는 그래도 좀 검증된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좀 사람들이 줄도 서 있고 안에 사람도 빠글빠글하고 그런데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좀비가 몰려온다? 그러면 좀비 입장에서는 거기가 또 다른 입장의 맛집인 거예요. 네, 좀비가 그러네. 이제 줄 서서 들어오는 거죠. 네. 차근차근. 일종의 회전초밥 같은 그렇죠. 느낌. 이제 밥을 먹고 있다가 내가 식사가 되는 그런 음, 상황이기 때문에 아, 탈출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심지어 또 이제 밀폐돼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사실 좀비 상황일 때 외식하는 상황이라는 걸 사실 예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쵸. 사실 좀 막 엄청 생각이 나지 않는데, 만약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좀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래도 식당에서 뭔가 식당에서 좀 제 몸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그쵸. 여기 사진으로는 고깃집이 나왔잖아요. 네, 그쵸. 뭐 집게나 가위. 가위나 아니, 아, 고깃집은 보통 연탄불을 직접 주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럼 약간 화력으로 화력이요? 네. 뭐 연탄을 잡아가지고 뭐 인두로 쓰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제 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도록 네. 뭐 좀 과감하게 얼굴 쪽으로 음, 공격을 한다든지. 네. 네. 그렇구나. 저는 진짜, 이게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외식 자체는 이 상황 자체가 진짜 위험한 거고, 네네. 가족들이랑 자동차를 타는 거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이 차 밖으로 잠깐 나갔을 때부터의 상황이 이제 네네.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좀 느껴지는데, 네. 어, 저는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도 외식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좀비 상황일 때 자동차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분명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고, 또 사람들이 놀라면 어떡합니까? 또 악셀을 막 밟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 사고가 날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차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제 갑자기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앞에는 막 차들이 다 막고 있고, 막 여기가 막 어디 걸어갈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막 어디 빠질 수 있는 데가 아닌 막 고가도로 막 이런 데라면, 음. 그러면 사실 거기도 진짜 개미지옥이거든요. 맞습니다. 또 제가 약간 좀비 생존 꿀팁을 드리자면 네, 그런 도로로 이동하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쵸. 고가도로나 고속도로 아니면 마, 교량 같은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 또 꿀팁 하나 드리자면 그 교량 옆에 그 약간 사다리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걸어가면서? 교량 옆에 사다리. 네네. 그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뒤로 떨어지지 말라고 돼 있는 그런 사다리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네. 그런 데가 좀비 사태 때는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는. 어. 제가 알기로 그게 내려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그 정도 수준인 사다리로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게 뭐 네네. 바닥까지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음. 그런 도로를 만약에 지나가게 된다면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바로 좀비를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사실 식당에 비해서는 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항상 또 좀비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또 클리셰적인 좀 장면이 뭐냐면 주인공들이 어디를 탈출해가지고 딱 열심히 딱 길을 딱 떠나고 있는데 딱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들이 다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못 가는 그 버려진 차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좀비 사태가 발생하면 거의 저 국도나 그렇죠. 좀 시골길 비포장도로 같은 데를 좀 가야 되지 않나. 그 레프트 포 데드라는 게임이 생각이 아, 나네요. 그 네. 고속도로가 배경인 맵이 있는데 아, 맞아요. 끔찍하죠. 거기서 네. 맞닥뜨리면. 거기 버려진 차들이 굉장히 많고 네네. 또 교량은 막 다 부서져 있고. 그리고 그 게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차를 건드리면 경보음이 울리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다 몰려옵니다. 잘못 그렇죠. 건드렸다가. 아, 이거 진짜 애매하네요. 그리고 같이 왜 저희가 광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같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뭐 잘못되면 패닉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발목을 잡아요. 아, 네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가족 한 명이 당했다. 이러면 모두가 다 그 사람을 막 구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사실 좀비 상황일 때는 누군가를 구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또 외식할 때랑 비교하면 그렇죠. 저는 외식하면 무조건 혼밥 아니면 두 명이거든요. 아, 뭐 예,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도 굉장히 그 사회 실험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저희 이렇게 야외 앞에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네, 지금 지금 좀 손이 떨립니다. 네, 아, 극복해야죠. 네, 네, 좋습니다. 네, 1타 2피네요. 네네. 자, 그러면 좀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제 가족과 함께 차 타고 있는 상황을 더 피하고 싶습니다. 네네. 상황 자체는 뭐 엄청나게 크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같이 있는 사람이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잘못되면 정말 대처하기 힘들지 진짜 않을까라는 생각이 위험합니다. 들어서 진짜, 저도 가족과 함께 차 타고 있는 상황을 네, 8강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 아포칼립스 재난 상황에서는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이성을 놓칩니다. 꼭 좀비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아쉬운 행동을 할 때가 보통 가족 관련된 그런 행동이죠. 그쵸. 가족이나 애인. 그렇죠. 진짜. 이거는 가족분들이랑 미리 이 청취하시는 분들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선순위를 아니, 그냥 사는 사람 우선 이렇게 아, 정하는 게 모두가 살 행복할. 사람은 살아야지. 그쵸. 뭐 나이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막 뭐 아버지가 꼭 자식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다 필요 없고 그렇죠.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네, 좀비랑 네,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사는 걸로 그렇죠. 꼭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가족과 함께 차 타고 있는 상황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대진입니다. 박물관에서 구경 중인 상황 대 백화점에서 쇼핑 중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장소의 차이네요, 사실. 그쵸? 네. 아니 제가 사실 요즘 제가 박물관이라는 곳을 거의 안 가봐가지고 음. 박물관 요즘 뭐 사람이 엄청 많나요? 근데 박물관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국립중앙박물관 정도를 떠올리잖아요. 아, 근데 그게 규모가 엄청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커요. 네네. 웬만한 백화점 뺨칠 정도로 더 클걸요? 네. 어, 우선은 굉장히 좀 넓고 백화점보다 클지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네. 광활하고 앞에 광장도 되게 크고 해가지고 네네. 좀 크고 생각해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은 제가 최근에 가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네네. 거기가 완전히 싹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람이 음. 굉장히 많아요. 백화점과 거의 견주나요? 아, 근데 그래도 주말 더현대만큼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음. 어, 박물관에서 구경 중인 상황 좀 특별한 상황이 있을까요? 근데 좀 박물관이라는 곳이
근데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그 무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그 그렇죠. 전시 중인 거요? 약간 이순신 장군의 뭐 장군도 이런 거. 그거 쓰면 바로 부러질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너무 약간 오래돼서 안 되지 않을까요? 원래 무기는 원래 그런 장군님의 무기는 오래 음. 썼잖아요. 네. 증명이 된 겁니다. 네. 아, 역시 녹슬지가 않습니다. 네.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한 네, 것이다. 강하다는 것. 또 장군님의 혼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걸 들고 못 싸울 수가 없어요. 음, 예. 아, 그렇네요. 근데 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게 또 그게 아마 또 강화유리여서 아마 소화기를 던져도 소화기가 튕겨 나올걸요? 아,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유리가 통유리 같은 게 일반 유리가 아니겠네. 네, 그게 막 그냥 막 진짜 그 엄청 두꺼운 유리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통통 하는 그런 유리여가지고 음, 막 그 특정 부위를 정확하게 깨트려야지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들은 게 아니라 그 영화에서 그냥 어떤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네네. 그 박물관을 터는 그런 거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백화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백화점에서 거기를 가면 돼요. 그 꼭대기로 가면 그 리빙, 가구 막 가전 이런 걸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이제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걸 파는데 뭐 날카로운 이런 것까지는 팔진 않지만 그래도 좀 무기로 쓸 수 있을 만한 아, 그 공구 같은 게 있는 거네요. 네, 막 밀워키 뭐 공구 이런 것들도 팔고 오, 델월트 이렇게 그렇죠. 있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구 세트들도 있고 아니면 뭐 LG 삼성 매장 가가지고 뭐 무선 청소기 같은 거도 하나씩 뽑아오면 청, 청소기를 어떻게? 요즘 청소기는 쇠파이프 아닌가요? 아, 그렇긴 하죠. 네, 그 청소기 그 쇠파이프 부분만 뽑아가지고 또 이제 무기로 또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쓰고 싶은 무기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떤 거죠? 이번에 유토피아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에런 팍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네. 이제 그분이 그 건설 현장에 쓰는 타카라고 아시나요? 아, 그 스테이플러 같이 이제 나오는 네, 알아요. 그거를 총처럼 쓰시더라고요. 그게 발사가 돼요? 네네. 오, 아까 그 시야를 차단한다는 네. 제 발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딱 눈만 노려서 탁탁 찍으면 어, 무력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 전 타카가 돼서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 사실 저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어, 뭔가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타카뿐만 아니라 그 못도 발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왜냐면 못이 원래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망치로 쳐야지 들어가는데 그게 좀 비효율적이니까 네네. 처음부터 한번 쑥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압력을 탁 줘가지고 이렇게 가스총처럼 발사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방탄복 테스트 영상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봐가지고 네네. 거기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혹시 얼마나 원거리에서 작동이 될까요? 어 제가 그때 그 봤을 때 정확한 거리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총을 테스트하는 거리랑 똑같이 발사했어요. 꽤나 멀리 충분히 먼 날아갑니다. 한 거리에서 10m 이상은 날아간다. 나중에 발생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네. 명칭은 모르겠는데 한번 직접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딱 네. 돼보겠습니다. 네. 당산동 프랑켄슈타인 메이커 이런 느낌으로 활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백화점은 노다지예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만큼 사람이 많고 과연 이 생각을 나만 했을까? 쟁탈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기 쟁탈전. 사실 그리고 백화점이 층고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또 구경하게 네. 만들려고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삥삥 돌게 만들어 놓죠. 네네. 이 제가 밀워키 전동 공구를 찾으러 갔는데 저는 지하 1층 식품 매장에 그냥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의 6, 7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네네. 그럼 진짜로 그냥 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딱 말씀 잘하셨어요. 사실 백화점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딱 두 곳입니다. 그 지하에 저렴한 옷 파는 곳이랑 식품이 사람이 그렇죠. 제일 많아요. 식당가랑 딱 어. 그렇게. 네, 지하 1층 푸드코트, 그 지하 2층에 좀 도메스틱 의류 브랜드나 스포츠 브랜드 파는 데가 사람이 제일 많은데 네네. 아마 이제 저희는 이제
평범한 서민 중에 서민이기 때문에 그쵸. 주로 전 잘 지상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백화점에 가도. 저는 백화점에서 2층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저는 거의 생존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좀 박물관은 또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박물관 어쨌든 좀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경호나 아니면 좀 금고 좀 보안이 철저한 그런 시설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어요. 네네. 그 보건실이랑 제품 보관실이 있어요. 금고가 네네. 있어요. 그게 현대미술관 같은 데도 있거든요. 네네. 맞아. 그런 큰 금고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일단은 이제 체력을 좀 비축하고 네. 그곳에서 또 이순신 장군의 장군도 같은 레어템을 하나 구하면 아니, 네. 뭐 원거리 공격은 힘들겠지만 근거리에서는 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약간 국가 시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무기가 될 만한 건 있지 않을까요? 뭐 무조건 있을 거라고 네네. 봐요. 최소한 가스총이나 뭐 가스총이요? 테이저건 같은 뭔가 뭔가 박물관을 털 사람들을 제압할 만한 무기가 네네. 있을 것이다. 최소한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있지 않을까. 네. 음,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딱히 박물관에 가서 경비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을 아예 못했네요. 사실 없으면 약탈이 너무 쉽잖아요. 그쵸? 네네. 아, 사실 뭐 감지하는 뭐 침입을 감지하거나 이런 장비들이 주가 되겠지만 네, 없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아, 백화점 시큐리티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백화점 시큐리티에 몇 분들은 진짜 경호 업체지만 제가 알기로 몇 분은 그냥 알바해서 뽑던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분들한테 막 엄청난 거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알바생 분들이라. 음, 그래서 네. 백화점은 정말 유용한 무기가 진짜 미러키 전동 공구 세트 음, 정도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좋은 점이 아니라 그 백화점이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네네. 백화점은 굉장히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그 음. 상점과 상점 사이도 굉장히 멀고, 아니 가깝고 한데 네.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시와 아 맞아요. 동선이라는 걸 확실하게 한 곳이기 때문에 그 좀 공간이 비교적 더 있다고 할까요? 뭔가 네네. 왔다 갔다 할 만한 공간이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층을 제외하고는 다 그 가운데를 뚫어놓고 네네. 그냥 한 바퀴를 이렇게 삥삥 도는 형식으로 해놨어요. 왜냐면 이 네네. 동선을 이렇게 다 구경하게 만들려고. 근데 이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층마다 그 넓게 뚫린 메인 통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또 구조적으로 봤을 때 박물관이 백화점에 비해서 벽이 더 많지 않나요? 그 통로 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뭐 대부분 가벽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좀 그렇죠. 꺾이게 돼 어쨌든 있고. 시야를 좀 가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네. 음 맞아요.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또 그 박물관은 확실하게 그 전시관마다 또 분리가 다 돼 있고 네네네. 하니까 확실히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백화점은 사실 너무 위험해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은 거는 뭐 둘째 치고 그냥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그냥 네네. 지금 좀비 사태가 아닐 때도 제가 최근에 이제 그냥 그 뭐야 더현대에 갔다 왔는데 엄청 붐비잖아요. 어우 너무 예. 많아요 사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지하철 타고 딱 걸어 들어가면 지하 2층으로 이제 들어가지는데 네. 그 지하 2층 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사람이 너무 그렇죠. 많아가지고 그냥 줄 서서 걸어 다니는 정도니까.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닌데 아 여기가 서울이다라고 느낀 데가 딱 두 군데 있거든요. 어디죠? 딱 그 더현대랑 네. 그 종로삼과 환승통로. 아, 네. 아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종로 3가 환승통로랑 그 종로 3가역 그 포장마차 거리도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포장마차는 제가 안 들러봤어요. 그게 출구로 딱 나오면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도 진짜 홍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사람이 엄청 아 많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딴 길로 샜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사실 박물관도 뭐 국립중앙박물관에 한정해서만 사실 사람이 엄청 많지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좀 지방으로 간다면 막 뭐 부여박물관, 아, 공주박물관 막 이런 데로 간다면 굉장히 한적해요. 좀 사람이 없죠. 아쉬운 현실이지만 좀 한적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있거든요. 진짜요? 네, 가와지 벽시 박물관이라고 어, 네. 그 농업 관련한 박물관입니다. 네, 어, 뭐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진 않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동네에도 가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네네. 네, 뭐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박물관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지방에 있고 하더라도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나름 넓게 조성을 하는 편이고 네네. 3, 4층 규모는 될 정도가 되고 또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또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이게 많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데도 넓어요. 네네네. 그래서 도망칠 공간도 충분해가지고 저는 박물관은 사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 아닌가 그렇죠. 이 생각을 합니다. 네, 백화점은 100이면 100도 위험한 공간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바로 박물관을 네, 네, 8강으로 네 올리도록 백화점을 8강으로 네, 8강으로 올리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8강 올라갑니다. 네, 자, 다음 네 번째 대진 들어갑니다. 음, 아, 또 한국에만 있는 거겠죠, 이거는? 그렇죠. 학교 수련회 중인 상황인데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던 상황. 음, 아, 우선은 또 아까 MT처럼 또 수련회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저희 해외 청취자분들을 위해 한번 어,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련회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교 저학년 때 이제 좀 수학여행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수련 캠프 같은 데를 가서 그 학우들과 좀 단체 생활을 하면서 좀 독립심이나 좀 친화력을 기르는 그런 일종의 캠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쵸. 어, 딱 여기에 써 있듯이 놀러 온 건데 놀러 온 곳이 아닌 그렇죠. 이런 곳인데요. 사실 국룰이잖아요. 네, 이제 그 교감님들이 너네 여기 놀러 왔어? 그쵸. 라고 나 심지어 돈 내고 왔는데. 그렇죠. 진짜 놀러 왔는데 나는 수련회라는 곳이 참 애매합니다. 이 주로 초등학교 4, 5학년이랑 중학교 1학년, 그렇죠. 2학년까지 저학년까지는 예, 가는 것 같아요. 저학년 네. 때 이제 주로 가는 게 이제 수련회인데 수련회라는 곳은 사실 제 생각에는 그 명목은 요즘은 안 가요. 그리고 아, 그래요? 요즘은 안 가는데 수련회라는 곳은 사실 이제 좀 학생들끼리의 좀 우애를 좀 이렇게 돈독하게 쌓고 또 애들에게 살짝 철들게 하려고 하는 명목이 네네. 내가 갑자기 세 가지 나가가지고 네, 명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또 그 국룰 하나 더 있죠. 캠프파이어에서 그렇죠. 이제 집에 계신 부모님들이 막 얼마나 음, 저희를 뭐 사랑하고 뭐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계시면서 여기에 저희를 올 수 있도록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신다 하면서 이제 그렇죠. 집을 짜게 하는 어린 친구들 뭉클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무조건 있죠. 네, 예. 맞아요. 저는 그 어릴 때 그때 울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안 울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러면 또 가면 이제 애들이 막 오면서 야, 쟤 울었대, 울었대 하는 게 이제 또 국룰이죠. 그렇죠. 저는 사실 수련회는 진짜 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요? 제가 웬만하면 초등학교 때 항상 반장이었어요. 반장을 항상 어, 했었는데 반장을 하면 주로 제가 수련회를 가도 그 수련회 안에서 그 방 호실마다 또 그 방장을 정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꼭 반장이 있으면 주로 반장이 방장을 해요. 그쵸.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방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수련회 한 4, 5학년 정도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모범생이었고 지금도 모범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책임감이 컸어요. 맡은 음, 바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그 성격 탓에 그 타고난 리더상이었네요. 예. 네, 그래서 그 애들이 막 잘 때 막 떠들고 음, 그럼 교관이 막 찾아오잖아요. 아, 그러면 와가지고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투명의자 시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안 하고 잘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애들한테 계속 조용히 해라, 잘라. 기강 유지를 했다. 근데 그게 네네. 사실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생, 네, 중학생들인데. 그리고 사실 저도 놀고 싶은데 근데 괜히 그런 역할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그렇죠. 많았었죠. 오히려 그 초등학생, 중학생 입장에서는 쟤 뭐야? 쟤 왜 띠껍게 하지? 그렇죠. 어, 그 당시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는데 요즘 말로서는 이제 진지충이라고 해야죠. 그쵸.
그냥 놀러 온 건데 너도 같이 놀러 온 건데 왜 같이 안 놀고 너 혼자 이렇게 뭔가 너무 그 교관말 다 따르고 막 이렇게 하려고 네. 하냐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저의 생각에서는 그때는 이제 제가 옳다 이런 어, 생각으로 그때 그렇게 했기 그렇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 학습할 때도 그렇게 조용히 하자는 사람을 좋게 안 봤거든요. 예. 이 시선이 진짜 따갑습니다. 야자 때는 조용히 해야죠. 맞긴 한데. 예, 네. 또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랑 좀 다르게 야자가 굉장히 조용한 편이어서 어. 제가 몰랐어요. 저는 뭐 당연히 저희 학교만 다녀봤으니까 몰랐는데 다른 학교 가면 오히려 야자 때 진짜 시끄럽대요. 야자 때 그렇군요. 오히려 시끄러운 사람이 다수고 조용한 사람이 소수래요. 일반 대학 음. 고등학교로 가면.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놀랍더라고. 그쵸, 저는 제가 시끄러워서 제가 소수인 줄 알았는데. 그쵸.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그 또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도 한번 크게 걸리신 적도 있잖아요. 그쵸. 그 네. 담임 선생님의 사자우를 그때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예. 공부 안 할 거면 집에 가 이러면서 네, 라고 했지만 또 아주 명문대를 가신 저희 좀비 전문가님이십니다. 아, 맞죠. 예. 네, 또,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국에서 굉장히 또 추억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좀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게 네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은 너무 안전해요. 너무 안전해요. 무기 있지, 심지어 무기를 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지, 그쵸.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 그 동료가 많아요. 네, 저희 대신에 먼저 싸워주실 분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동료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좀비 영화를 봤을 때 경찰 조직보다 범죄자 조직이 오래 살아남거든요. 구치소에 있는 친구들이랑 좀 마음이 맞으면 진짜 오래 살 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랑 편을 먹으려고 했는데. 사실 경찰은 또 출동을 나가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아, 그 아리씨라는 좀비 영화가 있는데요. 그 네. 경찰은 아니고 소방관인데 네. 그 소방관 전부가 다 나가거든요. 경찰도 마찬가지죠. 경찰도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이 우후죽순으로 신고가 들어올 텐데 진짜 그쵸. 최소 인력만 남겨놓을 거예요 아마 네. 대원대도. 음, 그러면 경찰보다는 범죄자랑 좀 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항상 또 그 범죄자 집단이랑 같이 얽히게 되면, 음, 엮이면 꼭 결과가 좀 안 좋은 것 같던데요, 아 결국. 근데 그래도 경찰서잖아요. 네. 뭐 구치소나 뭐 교도소 이 정도는 아니고 그쵸. 경찰서는 잡범들이 있습니다. 잡범들. 네, 그쵸, 네, 그쵸, 그쵸.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경찰서는 너무 안전해요, 사실. 네네. 경찰서는 너무 제가 그냥 생각하는 모든 곳 중에서 거의 제일 안전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경찰서는 편이고. 사실 들어가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굳이 남성이라고 데려가진 않을 거예요. 아, 군대면 데려가거든요. 네네. 군대면 옷도 줄걸요. 그냥 그렇죠. 입으라고. 근데 경찰서는 어쨌든 민간인을 대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네. 민간인들은 여기 놓고 따로 출동하시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 사회에 있는 곳 중에 거의 제일 안전한 곳이 아닐까 그렇죠. 싶긴 합니다. 여차하면 제가 제 발로 그 유치장 안으로 들어가서 저를 보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위험한 거라고 했을 때는 제가 범죄자 신분으로 들어가서 수갑을 차고 있을 때 그 방면 정도밖에 아, 없겠네요. 그쵸.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또 네네. 그 수갑, 좀비와 수갑을 같이 합쳐서 생각하면 저는 워킹 데드 시즌 1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혹시 아, 기억나시나요?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옥상에서 아, 그 기억나요. 형이 이제 버려지잖아요. 뭐 그렇게. 묶여가지고 뭐 네. 어지저지 해가지고 탈출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형이 손목을 스스로 절단을 그쵸. 하고 가는데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갑을 차고 있는 상황이면 최악인데 뭐 혹시 재무님은 뭐 수갑을 차고 있을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절대 없습니다. 네. 제가 살면서 그 경찰서는 아니고 파출소는 한번 가봤는데 그건 제가 술 먹고 네, 그쵸. 뻗어가지고 그 MT 한창 갈 나이에 네, 네, 예, 네. 술 먹고 뻗어서 파출소 간 적은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범죄 네. 같은 거 잘 못 저지르고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뭐 그거는 뭐 잘못해서 간 건 아니니까. 잘못이긴 하죠. 잘못이긴 하죠. 잘못인가요? 그렇구나. 좀 약간 그쵸. 뭐, 사회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행정력을 그렇네요. 낭비했다. 네. 그래도 뭐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니까 그렇죠. 뭐 그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그에 반해서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한 번에 갈 때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가죠. 한 네네. 학년 전체 다 가니까 뭐 한 반에 30명, 8개 반이라고 하면 240명이 갈 거고
그리고 수련회를 한번 갈 때 그 수련회가 시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동시에 여러 학교가 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막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뭐 속리산 리조트 이런 데서 했을 텐데 그 리조트가 꽉 찹니다. 그 당시 그거 빠글빠글하죠, 그냥. 예.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번 타임 때 하면 저희 타임 끝나고 1시간 뒤에 강당에 또 다른 학교가 와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가끔 막 그 학교끼리 막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쵸. 예, 막 노는 애들 막 싸우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수련회는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수련회는 계속 서로 같이 있으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방에 있는 애들끼리 같이 모여 있어라. 너네끼리 같이 게임도 같이 막 몸을 부딪히는 게임 많이 하고 잠도 뭐 한 방에 막 10명씩 자지 않나요? 거의? 그쵸. 저도 한 방에서 한 1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8명, 10명, 막 12명까지도 자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수련회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심지어 굉장히 철없는 나이 때 가요. 네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그냥 뭐 질서라는 거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을 것 같고 그쵸. 그냥 뭐 미친 듯이 날뛰는 것만 남지 않았을까. 그쵸, 그쵸. 네. 사실 미성년자잖아요. 네. 법적으로 봤을 때 미성년자나 뭐 술 취한 사람이나 거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네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봤을 네, 때는 다 그 실제로 그 판정이 비슷하죠. 네네. 그 심신미약이랑 미성년자랑 동급으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술 취한 거랑 비슷한 상태로 봐야죠. 예. 음. 그러면 MT 어게인이네요. 이거 네네. 굉장히 위험해요, 진짜. 그리고 이 잼민이 시절 때는 또 참 기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좀비인지 아니면 원래 저렇게 장난치는 애인지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저 새끼 좀비 게임 시작했네. 어. 그냥 이런 생각할 수도 네, 있고. 또 저러네 이러면서 그냥 같이 놀아주다가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수련원 같은 데가 방에 잠금 장치가 없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못 잠그게 해가지고 그렇죠. 항상 그 문을 열어놓게 하잖아요. 그 살짝 틈하게 하죠. 네네네. 맞아요. 이제 보통 좀비 영화에서 그런 틈 사이를 그냥 좀비가 밀고 들어오거든요. 막 음. 뭘 흔들면서. 맞아요. 맞아. 문 못 닫게 했어. 네네. 소리 밖에서 들으려고. 네네. 와. 그래서 전에는 그 소리만 항상 기다렸어요. 얘들아 피자 왔다. 아, 맞아요. 피자 아니면 치킨 시켰다. 네네. 막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렇네요. 그러면 저희 빨리 이 쉬운 대지는 얼른 넘어가시죠. 네. 저희 학교 수련회 중인 상황을 8강으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는 너무 안전해요, 사실. 대진이 반이나 지났습니다. 네. 자, 5번째 대진으로 갑니다. 번화가를 걷고 있는 상황 대 방송국에서 관객으로 방청 중인 상황입니다. 오. 사실 번화가를 걷고 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근데 한 홍대 정도의 번화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굉장히 빡센데. 위험하죠. 그리고 홍대 같은 데가 그 은근히 그런 골목이 많아요. 어쨌든 방화가를 돌고 있다가 좀비를 맞닥뜨리면 일단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도망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번화가가 한쪽이 막혀 있는 골목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 연남동도 그 미로 골목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다 보면 갑자기 끝이에요. 어딘가요? 그대로 끔찍하게 그쵸. 처참하게 뭐 뜯기는 거죠. 그렇네요. 좀비 입장에서 가두리 양식장이죠 그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사람 많은 걸 싫어하거든요. 네네.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 걸 진짜 싫어하는데 아마 번화가에서 좀비가 발생을 하면 사람이 너무 많고 시끄러워가지고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이 누가 물리고 뛰어오는 거를 아마 진짜 가까이 올 때까지 제 생각에 모를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번화가는 항상 시끄러운 곳이니까 네, 그리고 막 티가 안 나죠. 네, 양옆에 막 빵빵하게 음악 소리도 나오고 막 해가지고 이 피하 식별이 잘 안 됩니다. 네. 듣기도 잘 안 되고 보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저는 여기서 왜 방청 중인 상황을 꼭 굳이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한번 방청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진짜 옛날인데 그 김재동 씨가 토크쇼를 하셨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 막 교수님들이나 막 전문가들 데리고 이렇게 전국 대학교를 돌면서 토크쇼를 할 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어느 대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거를 보려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뭐 방청이 딱히 특별한 건 없던데요 사실.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문사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공연 보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조명이 어둡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저는 굉장히 밝았어요. 왜냐면 그게 어. 근데 이게 제가 간 게 좀 특별했던 게 거기는 관객들이랑 소통하는 거여가지고 네. 관객석이랑 무대 조명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 이제 유열의 스케치북 화면이 그렇죠. 나왔는데 또 이게 방송에 따라서 또 위험도가 다르긴 하겠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관객이 안 나오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관객은 다 어둡게 돼 있을 네네. 거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방청을 그거밖에 안 가봐가지고. 그렇네. 그럼 어쨌든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공연을 보거나 뭐 오페라나 뮤지컬 보는 거랑 아마 비슷한 환경일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어떤 점이 좀 위험할까요? 아무래도 이게 앉아 있는 자리고 짜닥짜닥 붙어 있잖아요. 좌석들이. 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뒤에서 옆에서 약간 좀비가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없는 게 제일 힘들죠, 사실은. 아, 이동이 불편하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 오기 전에 그 다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근데 왜죠? 어쨌든 그 좌석에 사람들이 꽉 차 있잖아요. 네. 보통 빈 방청석은 그쵸. 없잖아요. 방청 거의 안 네네. 비죠. 그래서 내 근처로 오기 전에 이미 파악이 됩니다. 좀비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어떤 소란이 음, 일어나고 있는지. 아, 그래서 뭐지? 피해야 되나? 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좀 멀리 음. 갈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좌석의 불편함이 좀 느껴지는 게 저희 1화 때 월드컵 경기장이 네, 좀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나요.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살짝 뭐 축구 경기장보다는 조금 더 넓지만 그래도 거의 영화관 좌석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걸어갈 앞에 사람을 지나갈 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가야 되는 네네. 아니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가야 되는 이런 느낌이니까 좀 까다롭긴 해요. 이렇게 메인으로 가는 통로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또 좀비 영화나 이런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좀 클리셰로 나오는 게 그 부모가 네네. 자기 자식이 하는 장기자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공연하는 걸 보러 갔다가 갑자기 막 불이 나거나 막 이런 게 사태가 발생하면서 막 도망치는 그런 장면에서 꼭 어떤 게 나오냐면 통로에서 사람들이 막 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밟고 지나가고 막 하면서 막 가고 그 통로가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출구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붐벼서 또 거기에 막 또 막 압살을 당하고 뭐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생각해 보니까. 사실 공개된 장소에서 방청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좀 그쵸. 약간 탁 트인 장소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생각해 보면 또 꽤나 위험하긴 하겠다 생각이 어, 들긴 해요. 저 근데 지금 갑자기 좀 스쳐 지나가는 네. 엄청난 생각이 있는데 그 저희가 어떤 창작물을 봤을 때 방송국은 항상 안전합니다. 뭐 그쵸. 근데 그거는 뉴스 방송국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어떤 방청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방송사 중에 뉴스를 하는 방송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쵸. 없지 않지 네.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보니까 좀비가 서울 도심의 어떤 부분에서 나타났다 하면 사실 정보가 제일 빨리 들어가는 데가 방송국이잖아요. 뭐 그쵸. 그래서 그 번화가 있을 때보다 그 좀비에 대처할 시간은 훨씬 많죠, 비교적. 음. 그래서 이건 좀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네. 음. 근데 뉴스가 안다고 해서 다른 방송국 PD들한테 다 정보를 알려줄까요? 음. 근데 그 정도급 뉴스면 이제 방송국 전체가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애초에 막 재난 네. 문자가 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긴 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방송이 좀 안전할 수도 있다. 왜냐면 소식이 제일 빠른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음. 뭐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렇긴 하네요. 그냥 딱 그 패턴이 그렇게 되는 거죠. 홍대 같은 데서 번화가에서 네. 이제 바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방송국으로 오고. 그쵸. 그러니까 번화가에서 발생한 그거를 이제 방송국에서 제보를 방송을 하고 네네. 그거의 소식을 이제 여기서 듣고 여기 사람들이 먼저 대피를 하는 그렇죠. 뭐 그런 테크 트리를 탄다. 뭐 그러면 또 뭐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래도 방청을 하고 있는 상황보다는 우선 번화가가 아무리 야외여도 인원이 훨씬 많고 그렇죠. 그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그쵸 훨씬 더 위험하게 느껴지긴 해요. 저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종로 3가 뭐 홍대 뭐 건대 성수 강남 어딜 가도 사람이 붐비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외인 게 무색할 정도로 네. 이동할 통로가 거의 다 막힌다고 생각을 할 정도여가지고 네네. 번화가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요즘 번화가들은 진짜 훨씬 심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성수도 한번 가봤는데 성수도 요즘은 진짜 줄 서서 걸어야 되더라고요. 성수를요? 네. 주말에 어. 성수 가면 왼쪽을 보면 중국어가 들리고 오른쪽을 보면 일본어가 들리고 앞에를 보면 뭐 서양 국가의 영어나 뭐 그런 유럽 말들이 들리고 뒤를 음. 보면 한국말이 들립니다. 언어 교환이 되게 용이한 장소네요. 예.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원래의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거에 곱하기 4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음. 엄청나요. 진짜 가면 와 그거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저번에 그 한 번 간 이후로 다시는 주말에 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기가 빨리는. 네, 기가 네네. 빨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곳이다를 그렇죠.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이 됐습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인구 아, 밀도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장소 중에서 제일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사실 백화점이라고 해도 막 엄청 따닥따닥 있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그 음, 홍대 클럽 거리 그렇죠. 그 정도 인구 밀도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밖에가 그 정도라는 거는 네네. 그 사람들 다 나오면 또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게 진짜 번화가의 무서운 점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번화가를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시죠. 네. 자, 번화가를 걷고 있는 상황 8강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상황. 자, 여섯 번째 대진. PC방에서 게임 중인 상황인데 음. 아파트 옥상에서 페인트 알바 중인 상황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좋습니다. 이 PC방은 저번에 1화에서도 있지 않았나요? 저희가 PC방 사실 그 1화에서 했었다가 네네. 그 녹음 실패 아, 이슈로 날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렇구나. 네, 저희 1화에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PC방은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네네. 이게 PC방이라는 데가 아까 거기랑 비슷하게 그 자리 이슈 때문에 그쵸.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기도 하고 또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의자와 의자 이 사이 이 통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쵸. 사실 그 코로나 때도 이런 PC방을 엄청 규제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네, 굉장히 이용자들이 네, 되게 밀폐될 수밖에 없고 밀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랬었는데 또 PC방이 그때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 게 그 공간이 출입구가 별로 없어요. PC방 같은 데는. 맞아요, 맞아요. 네네. 진짜 딱 게임만 하라고 만들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 PC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지 저희가 뭐 탁트였냐 뭐 밥맛이 있냐 이 정도로 가진 않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쵸. 주로 남자들 기준 알바래. 그 이거 제가 그 말 하려고 해서 PC방을 고르는 기준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PC방 사양이 좋냐?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배그나 뭐 이런 게 한창 나왔을 때는 그게 또 렉이 걸리는 PC방들이 좀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잘 들어가냐? 플러스 만약 알바생이 예쁘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는 두 번째를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바생이 안 예쁜 것만 골라서 간다는 것보다는 한번 근처에 갔는데 거기에 알바생분이 정말 진짜 그 미모가 예쁘시면 실제로 거기에 그 손님이 증가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 들으시는 분들 뭐 여성분들께서는 왜 그게 상관이 있을까라 했는데 생각보다 그 소문도 굉장히 빨리 퍼지고 그렇죠. 그게 정말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냥 카페에 잘생긴 남자분 있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네. 그분한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분한테 막 번호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그리고 막상 가서 그 사람을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냥 그렇다는 이유로 거기를 가요. 근데 진짜 왜 그랬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근데. 저희도 고등학생 때 이제 저희 그 고등학교 앞에 그래도 나름 PC방이 한 세네 개는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메떡 위에 있었던 PC방, 메떡 뒤에 있는 PC방이 뭐였죠? 뒤는 샵이었나? 맞아요, 샵. 샵이었나? 근데 거기에 계신 분이 아마 예쁘다고 그때
그 맞아요, 소문이 맞아요.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샵 PC방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 항상 거기에만 사람들이 가고 했었던 기억도 나고 뭐 모든 식당들이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저희 그때 그 수제버거집도 맞아요. 많이 부끄러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심지어 저희 그때 그 알바생 그만두신 이후로 거기 안 갔잖아요. 맞아.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외모라는 게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현대 네, 사회에서. 맞아요. 이게 예. 참 뭐 저희가 어떻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렇습니다. 뭐 실제 저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매출이 정말 좌지우지하는 거 저희가 진짜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제 저희가 뭐 카페 알바나 이런 데를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도 괜히 사장님의 매출을 하락시킬까 봐 사실 저희가 또 지원을 해도 입구 컷이죠. 안 저는. 받아주죠. 예.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사실은 그 알바 같은 걸 좀 구해보려고 제가 요즘 딱히 이제 그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모임도 하고 막 앱도 만들고 하지만 큰 경제 활동이 없어서 알바를 좀 해볼까 해서 찾아봤는데 음. 카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달라고 하던데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아는 막 그런 좀 감성 카페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렇게 써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만 뽑으려고 하는구나. 인물을 본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지원 안 했어요 거기는. 슬프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제가 좀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얼굴 시절이 있거든요. 몇 살 때죠? 저는 20살 때가 제 얼굴의 전성기라고 생각하는데 20살. 네. 그때가 지금보다 한 15kg가 덜 나갔었는데 제가 음. 카페 알바 제의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제의를 받아요? 예. 어떻게 받아요? 제가 그때 편의점 알바를 이제 잠깐 멈추고 있던 시기였는데 네. 그때 부점장님이 카페 알바 할 생각 없냐고 했었는데 부점장님께서 카페도 같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는 사람 가게인데 이제 알바를 구하셔서. 거기서 알바를 구하셔가지고 어, 카페 알바 할 생각 없냐 이랬고 갔으면 좀 약간 나름 어깨에 뽕이 찼을 텐데 아쉽네요. 카페 알바를 해보는 것도 어쩌면 스펙이죠. 한번 예. 한번 사회적으로 조금이라도 인정받았다. 근데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이런 데는 제외입니다. 어떤 카페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노동을 하는 카페는 제외고 네네.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막 연남동 카페, 네네. 막 합정에 있는 카페 이런데. 근데 제가 알기로 홍대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재무님을 17살 때부터 봤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목구비가 뚜렷하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대가 또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다 친근한 얼굴입니다. 친근한 얼굴. 뭐 아마 그런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네. 좋습니다. 저희 대진이 뭐였죠? 제가 아직 딴 얘기를 하니까 까먹었는데. 저 PC방이랑 네, PC방이랑 네, 하나가 아파트 옥상에서 아. 페인트 칠 알바하고 있을 때 네네. 이건데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PC방은 굉장히 밀폐돼 있고 네. 탈출도 용이하지 않고 사실 비상구도 아마 한 2개 막 이렇게 있는데 주로 하나가 출입구고 하나는 거의 안 열어놓지 않아요? 그 뒤에. 그렇죠. 보통은 사용 금지라고 붙어 있어요. 맞아요. 외부인 차로 막 그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막 이렇게 돼 있고 해가지고 네네. 그 뒤에 사실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두 개도 아는 것 같아요. 한 개? 네. 예, 보통 한 개죠. 근데 그래도 요즘 그 아시겠지만 PC방 처음 그 로그인 화면이 그 비상구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그 좌석 배치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게 탈출구를 확인을 할 수는 있다. 비교적. 네네. 근데 아파트 옥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선 아파트 옥상 뭐 예를 들어 요즘 아파트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요즘 막 네네네. 40층까지 가요. 그거 내려가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안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괜찮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내려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룰 있잖아요. 하루만 버티면 된다. 네네. 하루 버티고 내려가잖아요, 다시. 그쵸. 근데 40층짜리 아파트로 가정할게요. 40층에 1, 2, 3, 5 있는 한 층에 3세대 있는 곳이면 그 한 아파트에 120세대가 있는 거예요. 120세대. 120세대에다가 뭐 요즘 딩크족이랑 3인 가족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2.5명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제 2.5명이니까 300명 정도 있는 거네요. 뭐 250명 정도. 그렇죠. 120 곱하기 2.5. 300명. 300명인가요? 네, 12 곱하기 2가 24. 12 곱하기 3이 36. 그렇네요. 네. 저 수학 잘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300명이라고 네. 약 300명이 있는 거니까 굉장히 빡세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물론 아파트의 좋은 점은 각 다 모든 세대마다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이 꼭 다 밖에 있진 않다. 뭐 이런 네네. 장점이 하나 있고 있지만 그래도 좀 빡세다. 음, 저는 오히려 아파트 내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아파트 옥상을 아파트 내부를 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아파트가 좀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 영화는 아닌데 웹툰으로 죽은 자를 상대하는 방법이라는 어우, 좀비 웹툰이 있거든요. 네. 그게 아파트에 고립된 주인공의 얘긴데 아파트 복도 정도는 안전합니다, 사실. 그래요? 네네. 그 네. 로직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 좀비 사태가 낮 시간에 터졌는데 주인공이 백수거든요. 그래서 그 백수가 혼자서 계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음, 그 아파트 안에 사람이 있어봤자 아까 300명이라고 저희가 계산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다 밖에 나갔을 거고 네. 또 이제 몇 명은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아니지만 낮이니까 밖에 나갔을 거고 음, 그러면 이 아파트 건물 한 동에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밖에 없을 거고 음, 그걸 또 층마다 또 배분을 하면 2층에는 많아야 한두 명이다 이런 계산이 아,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아파트 내부는 사실 되게 안전한 것 같아요. 뭐 어, 저층이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논리가 다르겠지만 안전하죠.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웹툰이네요. 네네. 모든 계산을 다 대신 해줬네요, 거기서. 네네네네. 어, 좋네요. 그런 웹툰이 있구나. 저는 아파트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던 게 또 이제 최근에 아주 히트를 쳤었던 최근 아니지만 한 몇 년 전에 히트 쳤던 또 스위트홈이라는 아, 웹툰 그리고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위트홈은 진짜 어쨌든 모든 이야기가 다 아파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 아파트 안에서 곤경에 빠지면 얼마나 처참하게 당하는지를 좀 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좀비보다 사람이 무섭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사람도 무섭지만 그 이제 그 거기서는 좀 괴물이 엄청 빠르고 막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좀 특수한 환경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파트 자체라는 곳이 이렇게 밀폐돼 있는 곳이고 아, 저희는 사실 아파트 전체를 다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사는 그 호수 하나를 사실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좀비 사태가 발생했으면 더욱더 밖에 나가진 않고 그냥 안에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만약 좀비가 집 안에 들어오거나 내 집 방문 앞에 막 서 있다. 그러니까 그 현관문 앞에 서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어? 아니 오히려 괜찮죠. 왜요? 못 나가잖아요. 아예. 근데 못 들어오잖아요. 어 근데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아니죠. 좀비가 너무 많아서. 아, 그것도 그 죽은 자를 상대하는 방법이라는 웹툰에 계산이 돼 있습니다. 네. 어떻죠? 이 보통 현관문들은 저희가 나무문을 현관문으로 쓰진 않잖아요. 네. 철문으로 그것도 강철 재질로 된 문을 사용하는데 그게 사람 힘으로 밀 수 있는 정도의 문이 아닙니다. 제가 어, 그래서 좀비 영화 중에 좀 유일하게 좋게 평가를 하지는 부분이 살아있다라는 좀비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아인 씨가 나왔던 작품인데 네네네. 그게 중간에 좀비가 맞아요. 힘으로 맞아요. 문을 여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것도 아파트에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모르죠? 그게 구축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네. 아, 이 좀비를 피하려면 좀 좋은 데 살아야겠네요, 그러면. 그쵸. 서울에 사는 분들은 또 구축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네. 비율적으로 신축보다는 구축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현관문이 그 다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네네. 열리죠. 네. 근데 좀비가 밀어도 그 문의 구조 때문에 안 열립니다. 음, 아무리 좀비가 많아도. 음, 그래서 아파트란 장소는 안전한데 사실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옥상이라는 게 다른 점이죠. 그쵸. 네네. 나만 내 집이 아니다라는 게 좀 네네. 크죠. 만약에 자기 집이면 냉장고에 먹을 것도 있고 그럴 음, 텐데 먹을 건 없으니까 이게 맞아요. 오래 버틸 순 없잖아요. 맞아요. 있어봐야 물일 텐데 한 이틀 맞아요. 3일이 한계일 것 같아요. 네. 아, 페인트 칠을 알바를 하는 상황. 그래도 무기는 있네요. 페인트 페인트 롤러 정도. 페인트가 인화물질이지 않나요? 몰라요. 근데 냄새는 인화물질일 것 같긴 해요. 어 아니 뭐 여차하면 이제 그 불로 벽을 쌓아도 되는 거고 아, 그러면 저희가 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뭐 옥상이니까 아, 네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이게 조금 당황스러운 게 이 네네. 페인트 알바하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어이없고 세부적인 상황이어가지고 아 사실 네네.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사실 사람들이 옥상에 페인트 알바를 하진 않잖아요. 살면서 페인트 네. 알바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뭐 저희한테 주어진 상황이니까 뭐 열심히 이야기를 해본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PC방은 압도적이에요. 그쵸. 진짜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탈출 못하고 그리고 딱 그거예요. 딱 조비 사태가 발생했어. 그럼 사람 도망치면 사람들이 누가 쓱 나와서 의자를 정돈하고 가겠습니까? 그냥 그쵸. 엉덩이만 딱 밀어가지고 그냥 의자 발사시킨 다음에 뛰어갑니다. 그럼 제가 제일 안쪽에 앉은 사람이면 앞에 의자가 다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럼 다 그쵸. 이렇게 치우면서 막 가야 되고 아니면 그 컴퓨터 있는 책상을 막 넘어서 가야 돼요. 그쵸. 근데 그것도 은근히 높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 요새 높아요. 모니터들이 다 커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공간을 아래를 이 옆에를 아끼려고 본체를 그 위에 올리는 거 아시죠? 아 맞아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 아래는 그냥 버튼만 놓고 네네. 본체를 위에 이렇게 올려요. 제 다리 길이가 딱 1m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못 넘을 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네요. PC방은 진짜 열악한 환경이기도 하고 저번에 저희가 저희 최재문 전문가님께서 40분 동안 녹음을 안 하셔가지고 네. 그때에서 잘렸었지만 그때도 굉장히 그 강력한 최악의 장소 후보로 그렇죠. 네, 그 저희가 평가를 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말고도 논거가 더 많은데 일단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PC방에서 게임 중인 상황을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황. 자, 16강 7번째 대진입니다. 이거 좀 되게 밸런스가 엄청난 게 확실하네요. 나왔어요. 네. 우선 여러분 이거 저희가 랜덤으로 나오는 건데 우연찮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밖에서 팔 한쪽 깁스 중인 상황인데 집에서 다리 한쪽 깁스 중인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대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밖에서 팔 한쪽을 깁스한 상황이고 네네. 하나는 밖에서 집에서 다리를 깁스한 상황. 아, 우선은 저는 확실하게 이건 황금 밸런스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이거는 무조건 밖에서 팔 깁스한 사람이 좋습니다. 좋다고요? 네. 이유가 왜죠? 우선은 팔 깁스했다는 거는 사실 사기예요. 아, 그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 우선은 어벤져스의 버키처럼 그냥 인간 팔이 아니면 그 순간부터 아, 그냥 왜냐면 석고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냥 이렇게 때리면 두개골 하나는 금가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안 물려요. 그 강아지 훈련할 때 그 그쵸, 무는 그 맞아요. 옷같이 그 팔에 하는 네네.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한쪽 팔을 이렇게 그냥 물으라고 쓰고 나머지 흉기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때리면 돼요. 그렇죠. 월드 오브 Z에서도 팔을 잡지 같은 걸로 감은 다음에 그걸로 약간 좀비들을 막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쵸. 부산행에서 네네. 마동석도 그렇게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거기서 마동석이 깁스했다? 마동석 안 죽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깁스잖아. 깁스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쟤네 무적이에요, 무적. 깁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집 아니어도 우선 이동할 수 있는 그 너무 불편하잖아요. 활동 반경이 너무 좁고 너무 느리기 때문에 사실 다리 다친 사람은 원래 이런 아포칼립스에 바로 버려야 되거든요. 차가 없는 한 이 사람은 데려갈 수 없어요. 아니면 업어갈 수 있을 만큼 엄청 가볍지 않는 이상. 저는 사실 이제 보자마자 저는 다리 쪽이 더 안전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니, 그럴 수가 없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집에 있다는 게 그래도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한국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아파트 아니면 원룸인데 밖에서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버티기가 용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팔 깁스라고 했을 때 팔은 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다리보다는 제약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네네. 제약 그냥 거의 없죠, 사실. 네네. 글씨 쓰는 거 아니면 사실 상관없어요. 또 무기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니까요. 또 바뀌어도 충분히 도망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겠다. 방어구이자 네네. 공격 도구로도 쓸 수 있는 그쵸.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고 팔이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아요. 이렇게 그쵸. 확실하게 딱딱딱 쓸 수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딱 아, 보자마자 밸런스 완전히 무너졌어요. 갑자기 또 든 생각인데 또 똑같은 웹툰 얘기를 하는데 죽은 자를 상대하는 방법에서 주인공이 팔에 잡지 같은 걸 엮어요. 깁스처럼. 네. 그래놓고 좀비를 처리하는 방법을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그 주인공이 김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김밥을 좀비한테 물립니다. 네, 그런 다음에 좀비가 그걸 물고 있는 틈을 타서 머리를 공격해서 그쵸. 한 명 한 명 처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 그니까요. 나오는데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딱 물게 하고 그냥 머리를 팍 때리면 된다고. 다 어, 깨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뭐 진짜 바로 맞닥뜨리는 상황이라면 진짜 바로 좀비가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집에 있는 게 안전하긴 하지만 아, 그쵸. 사실 저희가 좀비 사태에 가서 하루 이틀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파란 쪽 깁스하는 게 더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걸 딱 보니까 사실 깁스돼서 아무 생각도 못 했는데 이 네네. 정도면 좀비 사태가 발생하면 일부러 깁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부러 좋네요. 네. 네. 일부러 깁스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깁스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깁스 사실 원리를 잘 모르거든요. 그게 아마 그 붕대처럼 생긴 젖은 석고를 막 감아가지고 굳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죠, 그렇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엄청 단단할 거고 그걸 그게 또 쉽게 깨지지 않죠. 막 네. 넘어지고 막 한다 해서 막 깨지고 그러지는 않는 것 저는 같은데. 깁스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네. 엄청 어릴 때 해가지고 저 어릴 때 여기 쇄골부터 팔 끝까지 다 깁스를 2번 해봤거든요. 한 번은 침대에서 떨어져서 쇄골이 풀어지고 한 번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그렇게 좀 2번. 다사다난했었네요. 네, 그래서 2번 부러졌었는데 여기부터 여기 다 한다 무적입니다. 상반신의 팔 한쪽을 다 보호구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사실상 뭐 그 레이저만 안 나가는 아이언맨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쵸,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좀 하나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걸 한 번 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게 되네 하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진영에서 맨 앞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공식 샌들 공식. 공식 샌드백. 야, 너 어차피 안 죽잖아. 이런 느낌. 진짜 고기 방패네요. 맞아요. 예. 진짜 고기 석고반패 네. 이런 느낌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집이어도 이 다리 깁스는 좀 그쵸. 크지 않나. 그리고 보통 다리 깁스하는 건 저희가 그래도 깁스한 사람들을 보면 다리 깁스하는 친구들이 더 활동하는 게 제한이 돼요. 아, 그렇죠. 네, 팔 깁스하는 애들은 그래도 일상생활을 빨리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깁스하면서도. 그리고 달리기도 할 수 있는데 우선 그쵸. 애초에. 다리 깁스는 진짜 초반에 그 시간을 버텨내야 될 텐데 회복될 때까지. 맞아요. 또 근데 다리 정도에 깁스할 정도면 시간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 이게 왜냐면 그 인간 자체가 무슨 다리로 걷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 다리의 회복이 늦어지기 다리에는 항상 저희의 하중이 항상 실려요. 그렇죠. 팔은 안 실리니까. 그래서 항상 팔은 안 쓰기가 쉽고 다리는 그래도 가끔이라도 내 몸을 조금 이렇게 실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어쨌든 실리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깁스는 제 그렇죠. 생각에는 안 됩니다. 건강한 게 제일 좋지만. 네. 그러면 집에서 다리 한쪽 깁스한 상황을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6강의 마지막 대진. 네, 16강 마지막 대진 8번째 대진입니다. 호수 보트 낚시 중인 상황인데 네네. 모텔에서 여친 아니면 남친이랑 같이 있던 상황입니다. 저희 네. 이거는 모텔 관련해서는 심지어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1화에서. 그렇죠. 네. 그 왜 모텔 괜찮냐 안 괜찮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보트 낚시했던 상황은 좀 의외적인데 보트 낚시했던 하는 상황 괜찮지 않나요? 근데 보트가 사실 저희가 낚시를 하러 간다면 좀 엔간한 사이즈의 어선을 타고 하지 않나요? 아, 근데 이 보트 낚시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 진짜 저수지나 그런 데에서 그 진짜 어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어선을 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낚시 사이트 아시죠? 네네. 원래 그런데 테두리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넓은 사이즈들은 진짜 그 작은 보트 타고 가서 가운데서 낚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아마 네네. 그런 보트 낚시인 것 같아요. 그럼 어선이면 당연히 괜찮은데 이거는 좀 우선 불편한 게 저희가 그림에서도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보트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네, 맞아요. 진짜 거의 그 돛담배 느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누워 있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거의 못 넣어 있을 예. 거예요. 거의 카약보단 넓은데 길이는 안 길어가지고 아마 그리고 또 낚시 짐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보트 낚시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트 낚시는 식량도 있어요. 자급자족이 되네요 또. 그리고 그 미끼도 사실 먹어도 되는 거 아세요? 미끼를요? 네. 지렁이. 네, 그 먹어도 된대요. 영양적으로는 문제가 네, 없습니다. 그니까요. 네.
뭐 그러니까 괜찮죠 사실. 그러니까 음, 제가 지금까지 많은 그 좀비 영화 드라마 봤을 때 수영할 줄 아는 좀비는 제가 한 번도 못 보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렇죠. 있었나요? 저는 하나 있었어요. 수영을 할 줄 아는 건 아니고 영화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랜드 오브 데드였나? 와, 아예 처음 들어봐요. 그 미국 영화 랜드 오브 데드는 아니 그 감독이 했던 영화였나? 그 섬 같은데 그 좀비 안전 지역이 있었는데 어, 좀비가 강 바닥을 걸어서 그냥 올라간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수심이 얕아서. 네네네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수심이 우선 아마 얕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거는. 어쨌든 물에 뜨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좀비로부터는 우선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보통은 좀비가 그냥 접근을 못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네네. 좀비가 내 근처에만 없다면 그때를 틈타서 육지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보트는 굉장히 안전하지 않나. 근데 보통 보트 낚시를 하는 곳은 또 도시랑 멀잖아요. 굉장히 멀죠. 네네. 굉장히 진짜 완전 한적한 곳에서 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사실 좀비가 있어도 그냥 잘 피해서 그냥 안전한 장소에 딱 상륙만 할 수 있다면 네. 뭐 후위를 도모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혹시 모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 모텔은 한 이틀 정도는 버틸 수 있겠죠. 이제 그쵸. 안에 뭐 이제 오렌지 주스, 네. 뭐 소래눈 이런 거 먹고 버티다가 결국엔 나가야 돼요. 음, 네. 결국엔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가족이랑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뭐, 그쵸. 남친 여친이잖아요. 네. 이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패닉이 또 옵니다. 눈 돌아갑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네. 그 부산행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장면이죠? 그 최우식 씨가 아, 야구부원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그 맞아요. 야구부 치어리더? 약간 야구부에 같이 간 이제 여학생 매니저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안소희님이 네, 나오셨는데 맞아요. 그 안소희님이 감염되고 나서 네. 안소희님을 부여잡고 울다가 그대로 감염되는 아, 장면이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가장 한심한 짓이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이성을 챙기기가 또 쉽지는 않잖아요. 뭐, 네. 그렇다고 하죠. 네. 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모텔에 여친이랑 남친이랑 있는 상황은 뭐 상황 자체도 이제 보트 낚시에 비해서 좋지는 않지만 또 같이 있는 사람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네. 덜 마주치고 싶은 상황이죠. 네, 음, 근데 어쨌든, 아까 아파트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것처럼, 네네, 모텔도 어쨌든 다 호실 다니고, 네네. 문이 다 있고 하니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혹시? 근데 모텔은 그 일단 제 집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식량이 많지도 않고 그 건물의 구조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음, 뭐 피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보통 창문 같은 게 작고 이제 협소하기 때문에 출입문 말고는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을 텐데. 아, 네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통로에 집이 많아봐야 뭐 그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면 뭐 집이 많아봐야 한 두세 가구 그쵸. 정도겠지만 네. 모텔은 그냥 복도마다 방이 있으니까 많죠. 그쵸. 복도에 나가면 무조건 좀비를 맞닥뜨리잖아요. 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집보다도 위험한 장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쵸. 그리고 뭐 공동 현관 이런 것도 없고, 네네. 밖에서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사실. 네. 그렇구나. 애매하네요. 근데 그래도, 그쵸. 그래서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트 낚시는 저는 안전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편이고, 보드 낚시에서 잘 상륙하면은 무인텔 가면 되잖아요. 예. 뭐, 그쵸. 그렇게 하고 한데, 그 음, 모텔은 보트 낚시 이후의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이 모텔에서 시작한다는 건 또 큰 차이죠. 예. 음, 그쵸. 그러니까, 저희의 그 확실한 그 기준, 그첫 번째 날을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네네. 대한 기준을 했을 때는, 근데 모텔도 첫 번째 날 정도는 생존을 할 수는 있긴 해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모텔에서 이제 식량이 떨어져 나갈 때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걸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비슷한 타이밍에 비슷한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쵸, 그쵸. 그렇네. 근데 어쨌든 그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주변 우선은 그 내릴 수 있는 곳이 다 주변에 육지고 호수는 그렇죠. 또 둥글기 때문에 뭐 아주 하나만 가면 되고, 사람도 애초에 밀집돼 있지 않은 공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환경은 저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 16강 마지막 대진
모텔에서 여친 남친이랑 같이 있던 상황을 8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저희 16강을 벌써 거의 1시간 30분 동안 16강만요.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뭐 한화의 분량이 있기도 하고 저희 영상과 저의 카메라의 배터리가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네네. 때문에 한번 우선 준결승까지는 빠르게 네네. 그냥 선택을 해보고 그다음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요? 아, 좋죠. 준결승 상황까지 말씀하시는 네, 거죠? 4강까지 우선은 이번 거까지 우선 8강 자체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8강. 가족과 함께 차 타고 있는 상황 대 백화점에 쇼핑 중인 상황입니다. 이건 밸런스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당연히 백화점 그쵸. 쇼핑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백화점. 네, 좋습니다. 빨리 바로 넘어가시죠. 자, 8강 두 번째 대진. 번화가를 걷고 있는 상황 대 한참 대학 MT 중인 상황입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저는 근데 번화가를 고르고 싶어요. 왜요? 왜냐면 MT 중인 상황이나 번화가를 걷고 있는 상황이나 둘 다 제가 술에 취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번화가를 술에 안 취하고 걸어다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번화가를 입장하는 순간이 아니면 사실 무조건 다 취해 있는 편이긴 하죠. 그쵸. 근데 왜 MT가 아니라 번화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선택하신 거죠? 인구 밀도 딱 그거죠. 인구 밀도 때문에. 네. MT를 사실 뭐 방에 있을 때도 많지만 그냥 바람 쐬러 나갈 때도 많잖아요. 네. 아이스크림 사러 나간다, 바람 쐬러 나간다. 네. 그럴 때도 있으니까. 항상 방 안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이스크림 사러 많이 나가 보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쇼핑 넣어서 잤습니다. 네. 저는 그 정도로 용기가 없어가지고. 네. 뭐 일종의 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이스크림 사러 갈래라는 그게 있죠. 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기. 저는 그런 밈을 공감을 못한 게 제가 다니는 학교는 굉장히 시골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곳으로 이제 MT를 가면 더 시골이에요. 음. 근처에 편의점이 없습니다. 마트 그딴 거 없어요. 처음부터 안 사왔으면 못 먹는 거였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 아닌가요? 그런 게 불가능했어요. 수련회는 매점이라도 있지.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막 술 이런 거를 짝으로 사가가지고 나중에 남은 거를 환불하러 가는 방식이었어요. 저 이런 건 처음이네요. 이런 네. MT는. 네, 저희는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깡촌 MT가 이렇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MT도 어쨌든 펜션 안으로 국한했을 때는 사실 인구 밀도가 엄청 나다 보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번화가보다 MT가 더 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번화가 밖에서 마시는 것보다 사실 MT 같은 데 가면 사실 좀 강제적인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시는 뭐 게임에 져서 마시던지 네. 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MT를 제외하고는 그 정도로 인사 불성의 상태는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당연히 MT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술 게임을 잘해요. 저는 안 취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게 언급을 한번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고등학교 때 전국 지리 올림피아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알죠. 수상자 출신인데 네. 그 지하철 게임 하면은 절대 질 자신이 없습니다. 네. 이 또 대학을 서울에서 나오셔서 그렇죠. 저희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지하철 게임 하자고 하면 욕 먹습니다. 그런가요? 네, 우선은 뭐 그 서울에서 온 친구들 당연히 있지만 친구들 이제 하자고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욕부터 박는 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서울 애들. 나는 뭐 무슨 동에서 왔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이것도 서울 부신 분이네. 아니 무슨 동을 그냥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되지. 서울에 온 사람들은 꼭 서울에 와서 왔다고 말 안 해요. 그쵸. 저는 뭐 합정에서 왔어요. 뭐 저 망원에서 살아요. 막 이지랄. 막 이게 진짜 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성화동에서 왔어. 그죠. 딱 그 서울도 그렇지만 경기 수도권이 다 그렇잖아요. 나 분당에서 왔다. 일산에서 왔는데. 네. 그래도 네네. 분당 일산은 뭔가 사실은 거기도 도시가 아니긴 하지만 하나의 구나 그런 거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인정하는데 동은 진짜 선 넘었다. 너무 선 넘는 것 같아요. 동은 진짜 너무해요.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거를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서울 촌놈들이기 때문에. 네네. 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열받네요. 그런 거 진짜.
여러분 서울 사람들 모두 다 물어보면 그냥 서울에서 왔다고 하셔도 됩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서울 사람들끼리만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좀 둘이 갈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저희 게스트 우선권을 이용해서 번화가를 걷고 있는 상황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8강 세 번째 대진입니다. 수련회 중인 상황인데 PC방에서 게임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저번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수련회나 PC방이나 일단 동료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동료가 그래도 제 친구들이고 아는 사람들이고 좀 검증이 돼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PC방은 좀 약간 혐오 발언이나 이렇게 비춰질 수는 있긴 한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쵸. 네네. 저 그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PC방에는 동료로 삼을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네, 않습니다. 맞아요. 좀, 애매하죠. 예.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좀 그 학생들 중에서도 좀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친구들도 많고 히키코모리라고 하나요? 약간 네, 그런 분들도 많고 이제 좀 백수분들. 네. 아마 저희가 그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게 아마 네. 좀 헬스장이랑 비교가 맞아요. 돼가지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이 있고 없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비교적 엄청 뭐 신체적인 스펙이 뛰어나시거나 뭐 네. 저희도 포함해서 그렇죠. 저희도 PC방 가면 저희도 아마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나 싶긴 하네요. 근데 헬스장은 뭐 그렇게 약간 자기 관리 잘 하시고 계획적인 분들이 있는데 PC방 가면 저 같은 친구들밖에 없거든요. 그쵸. 예. 맞아요. 제가 한창 신촌 살 때 PC방에만 계속 상주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간 동료의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PC방이 더 별로지 않나. 음, 장소 자체도 별로고요. 네. 예. 일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쵸.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PC방에서 별론 것 같아요. 네네. 그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다 사람이 엄청 많고 밀집돼 있고 어린 나이에 학생들이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그냥 나 혼자만의 생존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네네. 그래도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어쨌든 아는 사람들이고 뭔가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근데 PC방은 완전 각자 도생이고 그렇죠. 굉장히 빡세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탈출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래도 너무 좁아서. 저는 오히려 수련원에 있을 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좀 친구들과 어떤 역경을 헤쳐나간다는 게 약간 아, 그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느낌도 나고 그럴 것 같네요. 예. 네. 아쉽네요. 이제는 수련회를 못 가는 나이가 돼가지고. 아, 네, 뭐 혹시 모르죠. 혹시 모르죠. 혹시 네. 그렇죠. 뭐 교사가 되지 않는 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요즘 안 가서 애초에. 근데 요즘 또 신입사원이 되면은 그 캠프를 가지 않나요? 그런 캠프. 아직 그거는 기회가 한 번 남았습니다. 그걸 수련회라고 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MT 같은 거니까요. 네, 예, 뭐 그렇죠. 어쨌든 그럼 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PC방 네, PC방을 준결승으로 네, 올리도록 중결승을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8강의 마지막 대진입니다. 집에서 다리 한쪽 깁스 중인 상황인데 모텔에서 여친, 남친이랑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음, 어, 저는 이것도 사실 좀 쉽게 고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혹시 어느 쪽을 더 기피하시는지? 저는 무조건 다리에 다친. 그런가요? 그래서 둘 다 실내에서 시작을 하고 물론 집과 외부 숙소라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다리를 다친 사람은 민폐예요. 우선 그쵸. 이 모든 상황에서 민폐. 항상 아시죠? 좀비 영화에서 어디든 다치면 민폐긴 한데 특히 다리 쪽을 물리거나 다치면 사실 네, 짐짝입니다. 맞아요. 이제 뒤에서 네. 절쭉절쭉거려서 이렇게 부축해야 돼요. 나도 음, 힘든데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참 고난인데 저는 그래서 그냥 사실 이거는 저는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요? 네. 오, 이게 아무리 집이어도 이 다리를 다치면 뭐 그러니까 이 전제가 좀비 아포칼립스가 끝날 때까지 회복이 안 된다는 전제 하일 때 그럼 힘들겠네요. 그러면 저는 너무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모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게 뭐
그냥 어쨌든 뭐 마실 것 존재하고 그리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씻을 수 있고 근데 뭐 그건 집도 마찬가지 하지만 어쨌든 네. 뭐 집과 다른 거는 그냥 요리를 해 먹을 수 없다의 차이밖에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사실 내 신체가 자유롭다 이거죠. 네. 그 그래가지고 뭐 엄청 큰 차이 뭐 우선 뭐 내 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의 문제가 좀 있긴 하겠지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내 사지가 멀쩡하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집에 있어도 식량을 뭐 진짜 한 달치, 두 달치 넘게 갖고 있는 집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긴 해야 돼요. 네, 그 두 달 안에 회복이 돼야 될 텐데 네.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 중간 중간에 뭐 병원을 간다던가 이런 경우도 없으니까. 맞아요. 네, 이게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다리 다치면. 네. 괜찮을까요? 다리를 다치는 걸 올려도?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네. 좋습니다. 집에서 다리 한쪽 깁스 중인 상황. 준결승 4강으로 올라갑니다. 4강. 자, 좋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네. 저희가 뭐 만약 이게 좀 쉬운 대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쉽게 올리고 좀 이야기할 게 많다 하면 조금 토론을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네네. 자, 우선 4강 첫 번째 대진입니다. 집에서 다리 한쪽 깁스했을 때랑 백화점에서 쇼핑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사실 아까 저는 집에서 다리 깁스 중인 상황을 좀 좋게 봤어요. 그래도. 네, 집이니까. 네네. 어쨌든 집이니까. 음, 그리고 스위트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스위트홈에 그 휠체어 타고 공구 제작하셔서 아, 맞아요. 네, 그 무기 만드는 분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 있지 않나요? 네, 그 고민 씨랑 친한 아저씨. 네네네. 네, 맞아요. 있습니다. 사실 신체 장애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 죽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사실 극복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근데 그만큼 똑똑해야 돼요. 그렇- 그만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긴 한데 네. 저는 백화점에서 빨리 못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저도 사실 방금까지만 해도 이게 1등 할 것 같다 말하긴 했는데 네네. 백화점은 사람도 너무 많고 혼비백산의 상황도 많고 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의도가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선도 이상하고 그 동선이 그 백화점을 사실 가장 불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게 백화점이거든요. 그쵸. 돌고 돌아서 모든 가게를 한 번씩은 눈에 담을 수 있게 만든 곳이 백화점이어서. 그리고 보통 창문도 없어가지고 밖에 맞아요. 상황도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창문 안 만들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려고. 네네. 시계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 밝은 PC방이에요. 그렇죠. 밝고 큰 PC방. 네, 밝고 큰 PC방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이 대진을 보니까 그래도 백화점이 확실히 더 위험하긴 하다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인구 밀도 부분에서 좀 압도적이긴 하니까. 그리고 인구 백화점은. 밀도가 높으면 다리 부러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깔려서. 네. 그렇죠. 네, 누구든지 쉽게 밟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약한 대진이 될 줄은 사실 몰랐는데 어떻게 바로 올릴까요? 저는 바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백화점에서 쇼핑 중인 상황 결승으로 갑니다. 전 집돌이라서 그래도 집을 응원할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집이 안전하긴 하죠, 사실. 네네. 준결승 4강 마지막 대진입니다. PC방에서 게임 중인 상황 대 번화가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서 그냥 딱 고르자고 하면 저는 PC방이 좀 더 위험하지 않나. 어쨌든 번화가는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번화가가 사람이 너무 많으면 뭐 야외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네. 어쨌든 야외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해요. 아예 못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PC방 같은 경우에는 탈출하기까지의 과정도 좀 복잡하고 뭔가 그러니까 좀 밀폐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동작의 제약이 큰 게 좀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번화도 똑같네. 옆에 사람 가까이 있으면 다 똑같은 거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PC방이 좀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일단 번화가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리고 PC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저희 동네 다 지하에 있어요. 지하 아니면은 한 3층, 4층? 맞아요. 오래된 건물이 3층, 네, 4층? 맞아요. 이 정도 사이즈 있는데 그 만약에 그 조리 시설이 되게 많잖아요. PC방은. 네, 있죠. 그러다가 혹시 이제 좀 좀비 사태가 되었고 알바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이제 불이 붙거나 아, 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건 좀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PC방이라는 장소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음, 네. 사실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위험한 데가 또 PC방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음, 아, 그렇네요. 번화가는 괜찮으세요? 근데 번화가도 많이 위험해가지고 사실 요즘 번화가는 움직이도 못하잖아요. 그니까요.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죽는 건데 고민이 아, 되네요. 저 바꿀게요. 번화가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도 PC방은 앞뒤로 움직일 수라도 있는데 번화가는 뒤로 가려고 하면 뒤도 막혀 있고 앞으로 가려면 아, 앞도 막혀 있고 양옆도 막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막 양쪽으로 뛸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그렇죠.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진짜 다리가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진짜 네. 그런 경우가. PC방은 다 같이 가고 싶은 데가 한 장소예요. 네, 출구. 네, 그래서 다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데 근데 번화가 같이 이렇게 사방이 열려 있는 곳에 사람이 엄청 많으면 막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막 이쪽으로 뛰고 이쪽으로 하니까 아마 동선이 다 엉키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네, 생길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분명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음. 저는 번화가에 한 표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 의견을 수용해서 네. 번화가를 좀 올려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PC방은 어쨌든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만약에 첫 웨이브를 막아낸다면 맞아요. 버텨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네. 어떻게. 생각보다 PC방이 어쨌든 장애물이 많고 초반 탈출이 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PC방을 상황을 생각을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내 주변 팔 뻗은 거리 정도는 제 몸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뭔가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좀 콘서트 스탠딩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음. 와칸다 포에버 자세를 그쵸 하고 있을 그쵸. 것 같아가지고 지하철 자세. 네 그래서 그게 좀 어, 걱정이 되네요. 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음. PC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산행 보면은 그 터널에 지나갈 때 숨어서 주인공들이 이동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조명이 없을 때 근데 PC방도 웬만하면 다 조명이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쵸. 또 그냥 아예 꺼버리면 진짜 안 보이는 창문도 거의 다 닫아놓으니까 그러면 시야가 차단된 틈을 이용해서 좀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네요. 뭐 네, 그럴 수 있죠. 본체에서 불빛만 안 나면 다행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스팬에서 불빛만 안 나면. PC방은 또 책상 아래가 굉장히 넓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체를 위로 빼다 보니까 맞아요. 아래 네,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런 걸 잘 이용하면 나오기는 쉽지 않을까. 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을 수 있다. 네네. 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더욱더 고민하지 말고 저희 번화가를 결승을 보내서 저희 결승전이 나왔습니다. 아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상황 대 번화가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구 밀도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네요. 둘 다 많으니까. 네, 둘 다 네. 엄청 많을 거고 그리고 어, 아, 저는 이 둘이 비교했을 때 저는 백화점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는 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백화점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도 백화점에 사람이 많고 그 설계가 그런 식으로 동선이 꼬여 있는 게 좀 별로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무기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그 백화점이라는 곳은 애초에 용량의 사람 아닌데 뭐라 해야죠?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소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저는 이 공간 자체가 그 정도의 큰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번화가만큼의 그 정도의 그 거리 조절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음. 그 일반 사람들처럼 막 출구로 미친 듯이 뛰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유롭게 좀 여유를 갖고 이 공간 안에서 잠깐이라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이성적인 좀비 전문가라면 그쵸. 그러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랑 조금 거리를 떨어뜨리고 나만의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백화점 하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저는 백화점 화장실 자주 갑니다. 아, 네. 저는 백화점 화장실 깔끔하고 해서 자주 가는데 네. 보통 백화점 화장실 옆에 직원용 그 휴게실.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 출입문이랑 통로가. 네. 그래서 사실 백화점이랑 건물 전체가 다 사람이 붐비는 건 아니거든요. 어. 네. 직원용 출입문이나 아니면 뭐 이번 유토피아라는 드라마를 보면 환풍구나 음. 충분히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 밖에 있는 것보다는 노출이 되지 않는 통로가 좀 많습니다. 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백화점은 준비가 돼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하고 비교적 네네. 비교적 그리고 방화벽도 다 있어요. 아 맞아요. 방화벽도 있어서 샷다를 내릴 수 있어서 일부러 뭔가 약간 그 감지기에 불을 붙여 놓는다면 그쵸 그쵸. 한 층 정도는 이제 좀비가 오기 전에 방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장면에선 좋고 그리고 네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번화가는 사실 번화가를 만들 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올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넓힐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번화가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냥 뭐 엄청 유명한 식당이 생겼다거나 막 그런 이유로 돼서 생긴 나타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요즘 생각을 합니다. 번화가들 봤을 때 요즘 이게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좀 완전히 계획돼서 만든 그런 동네가 아니라 음, 요즘 트렌드가 좀 쇠락한 동네를 다시 개발하면서 음, 뜨는 동네가 많잖아요. 네, 성수도 맞아요. 그렇고 물레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그 구조 자체가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에. 네, 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화가는 준비가 안 된 곳, 네, 네, 백화점은 준비가 된 곳. 그렇죠.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쓰는 공간도 있지만 또 직원들이 사용하는 숨겨진 공간들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은근히 숨겨진 공간이 예. 많습니다. 사실 또 백화점은 또 재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창고도 큰 데가 많고 네, 네. 물류센터 창고 그 물류 들어오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어, 생각해 보면 숨겨진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제가 또 든 생각인데요. 네. 보통 그런 창고랑 연결된 곳에 트레일러가 주차를 하지 않나요? 맞아요. 아, 차량도 있네요. 네, 저희가 예, 꿈꾸던 8톤 트럭, 네네. 16톤 트럭이 있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면 뭐 도심에서도 다 뚫고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일리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 탈출구가 뭐 없진 않네요. 그렇네요. 백화점이. 네, 네, 생각보다 백화점이 좋은 곳이었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결승의 우승자 번화가로 해도 괜찮을까요? 끔찍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한국 좀비 사태 초기 발생 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월드컵은 바로 번화가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번화가를 이런 상상을 하면서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쵸. 저도 그 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기 좀비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번화가에선 제가 그런 상상을 안 하거든요. 번화가에선 그냥 재밌게 놀고 싶은 생각밖에 없기 네.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한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랭킹 하셨는지 보는데 저희 16강에 아예 안 나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좀 1위가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네, 있네요. 1위가 맹장 수술하고 회복하는 기간에서 좀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두 음, 번째는 저녁까지 5일 남았을 때, 그리고 3등은 이제 놀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상황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겹치는 게 있긴 하네요. 그래도 네, 대충. 저희가 1등으로 한 거는 어디 있을까요? 오, 20위 안에도 안 드네요. 근데 약간 상위 랭크된 상황들이 별로 저희 대진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희는 27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꽤 높아요. 우승 확률이 아, 그쵸. 78%에 해당해서 우승 확률이 아니라 그 1대1로 대진에 대진을 붙었을 때 붙었을 네, 때 55%의 확률로 이겼고 우승 확률은 1.3%에 해당합니다. 어, 근데 그 저희보다 그 위에 팔 한쪽 깁스인 상황인 게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네네. 이분들이 좀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밥 메타 네. 이걸 알았다면은 절대 고르지 않았을 아마 거예요. 좀비의 네. 좀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하셔서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이 랭킹보다는 저희의 오늘의 대화를 많이 집중하셔서 네네. 나중에 있을 좀비 아포칼립스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안전을 걱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 재무님 저희 6화 중에서 벌써 4개의 화를 채워주셨는데 그런가요? 네, 또 오늘의 또 소감을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벌써 고정 출연자가 돼가는 느낌인데요. 네. 그래도 제가 반응들을 보니까 되게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적인 내용 말고도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보는데 네. 제가 도움을 또 많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기분이 되게 좋고요. 맞아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더 자주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저희의 이 뻘소리 팟캐스트가 누군가에게는 한국어 공부가 되고 네네. 누군가에게는 한국 문화 공부가 되는 네네. 곳이라는 게 한국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있으면서 좀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자, 오늘 저희 진한 이야기, 진한 한국 이야기 6화, 한국에서 좀비 초기 사태 발생 시 피하고 싶은 상황 월드컵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또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또 7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다. 생각보다 길게 얘기했네. 2시간 한국 이야기. 저는 지난 이야기의 호스트 안정우. 오늘도 들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이야기는